네, 안녕하세요. 오포입니다. 네, 오늘은요, 어저께 오후에 있었던 빗썸의 비트코인 5지급 사태에 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네, 단순히 빗썸에서 비트코인을 오입금했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꼭 알아야 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 점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오늘은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어제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빗썸에서 랜덤박스 이벤트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벤트에 당첨된 사람들에게 하나로 약 2,000원 정도의 금액을 주는 걸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약 240명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00원을 입금을 해야 되는데 이 직원의 실수로 2,000원이 아니라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000 쉽게 말해 뒤에다가 이제 단위를 적을 때 원으로 해야 되는데 원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선택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순식간에 빗썸에서 누군가가 이 지급을 받은 누군가가 재빠르게도 자신의 받은 비트코인 시장에 매도를 했고 순식간에 비트코인이 8,100만 원까지 빠지는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죠. 그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알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니까 더 저렴한 가격에 비트코인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저점에서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알트코인을 막 파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알트코인들도 갑자기 급락하는 사고가 어저께 있었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걸 알려줄까요? 네, 한 가지 재밌는 점을 우리는 여기서 밝혀낼 수 있는데요. 240명에게 2,000개의 비트코인을 줬다.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비트코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요, 그들이 공개하기를 2025년 3분기 기준으로요, 42,000개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42,000개 정도면은 약 4조 2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지급된 물량은 62만 비트코인이에요. 62만 비트코인.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4만 개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어제 지불된 거는 62만 개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무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보다 14배나 많은 물량을 지급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진짜로 빗썸은 62만 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가지고 있지 않았죠. 그거를 가짜로 만들어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들이 안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거래소에서 우리가 잔액이라고 찍히고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 숫자 찍히잖아요. 그거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래소에서 본인들이 코인을 안 갖고 있어도 그렇게 코인이 있다라고 찍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빗썸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빗썸, 업비트,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모든 거래소가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소를 보면 덱스 거래소라고 하고 중앙화 거래소라고 하잖아요. 중앙화 거래소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업비트, 빗썸, 뭐 바이낸스, 뭐 바이비트 뭐 이런 거래소들이 상당히 되는 거고요. 덱스라는 것은 탈중앙화 거래소, 주인이 없는 거래소들 이런 거래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일단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좀 재밌죠.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라는 것 때문에 유명해진 건데 대부분의 거래소는 위변조가 가능한 코인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과거 FTX 같은 경우도 전 세계에서 2등, 3등 하던 거래소였죠. 근데 FTX는 어떻게 됐죠? 먹튀를 했죠. FTX가 먹튀를 했던 이유도 바로 고객들의 자금을 자기들 마음대로 빼서 쓰다가 그게 문제가 돼서 걸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앙화된 거래소들은 언제든지 장부를 조작을 하고 가짜 코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FTX 사건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실제로 거래소가 문을 닫았을 때 거래소가 파산을 했을 때 그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고 있던 또 그 거래소에서 코인들을 맡겨놨던 사람들의 자산은 어떻게 된다? 보호된다?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국 같은 경우는 보통 코인들을요, 거래할 때만 거래소로 보내고요. 거래를 하지 않을 때는 개인 지갑에서 보관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래들이 거래소로 물량을 보냈을 때 우리는 뉴스를 보게 되죠. 야, 고래들의 물량이 거래소로 대량으로 입금이 됐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분석이 가능하죠. 근데 한국 투자자들만 전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거다? 개인 지갑에서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자산들은요, 거래소에다가 입금을 하고 거래소에서 투자를 해요. 거래소를 마치 공기업처럼 믿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 뭐 업비트나 빗썸에서 아직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국내에 있는 작은 거래소들에서는 실제로 먹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예. 그리고 지금도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한국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본인을 못 믿는 것 같아요. 남을 더 믿어요. 투자를 할 때도 자기를 못 믿고 남들한테 이거 사요 봐요 물어보면서 사고 팔고 하잖아. 예, 코인을 보관하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원래 거래소는 거래할 때만 잠깐 이용하는 거고 나머지 자신의 자산은 다 개인 지갑에서 보호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얘기들이고요. 지금부터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네, 이제는 좀 더 깊숙하게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마진 거래의 약탈자들. 네. 현물 시장에는 유령이 있다면 마진 시장에는 괴물들이 산다. 오픈북의 악영, 스탑 펀팅, 가짜 유동성. 네, 요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그나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국내 거래소들은 그래도 마진 거래가 거의 잘 오픈이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런 피해가 많이 받지는 않는데 특히 해외 거래소들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뭐 비트겟이라든지 뭐 바이비트라든지 뭐 비트맥스 뭐 이런 거래소들 있잖아요. 이런 거래소들에서는 아직도 이런 장난질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유튜버 방송하시는 분들 중에서 마진 거래 하면서 마진 거래 뭐 레퍼럴 받으시려고 막 가입 유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사용하는 모든 거래소들이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자산들을 약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네, 먼저 이제 오픈북이 뭔지 아세요? 오픈북? 오픈북이라는 거 뭐냐면은 우리가 거래소에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호가창 있죠, 호가창. 여기 보면은 얼마에 얼마가 있는지 보이죠? 이게 보면은 얼마에 얼마가 매도가 걸렸고 매수가 얼마 걸렸다. 이건 우리 다 보시잖아요. 이게 바로 오더북이에요. 이게 바로 오더북이고 우리가 실제로 좀 호가창이라고 부르는데 호가창을 보면서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개미들이 볼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지금 업비트에서 방금 봤던 것처럼 현재가 근처에서 되어 있는 지정가 주문들밖에 못 봐요. 물론 오픈북을 보여줄 수 있는 어플들도 있어요. 그 오픈북을 보여주는 어플들을 보면 더 많은 내용은 보이지만은 중요한 거는 얼마에 어느 정도의 매수가 걸려 있고 얼마 정도의 매도가 걸려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게 우리 일반적인 투자자들입니다. 예. 그런데 거래소들은요. 거래소들은 뭘 볼 수 있을까요? 거래소들은 우리가 지정해 놓은 스탑 로스나 청산 가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스탑 로스가 뭐냐면 우리가 업비트에도 그 기능이 있거든요. 업비트에도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있죠. 업비트에 보면은 여기 예약 지정가가 있죠. 예약 지정가. 예약 지정가가 뭐냐면은 내가 얼마에 갔을 때 얼마까지 떨어졌을 때 코인을 몇 개를 팔 것인지 또는 얼마까지 올랐을 때 코인을 얼마를 매수할 것인지를 이 예약 지정가를 통해 가지고 업비트에서 설정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잠자는데 이더리움이 지금 300만 원인데 만약에 250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은 더 떨어질 거기 때문에 나는 매도를 하겠다라고 예약을 해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더리움이 250에 예약을 걸어놨으면 바로 250만 원의 스탑 로스가 걸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스탑 로스에 대해서 개념에 관해서 간단히 이해하셨는데 이 스탑 로스 저는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불스님께서 만약에 스탑로스를 사용했으면 이더리움에서 스탑로스 사용하셨다 한다면 얼마의 스탑로스를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 물량이 얼마나 걸려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거는 불스님만 볼 수 있죠. 하지만
거래소들은 이 거래소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스탑 로스 가격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마진 거래소들은 심지어는 얼마 밑으로 떨어지면 청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네, 보통 이거는 우리는 이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들과 거래소들 사이에서는요, 예, 무조건 거래소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예, 과정이라 그런 시스템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네, 이 점에 관해서 조금 더 제가 심도 있게 얘기 좀 드려볼게요. 이 스탄로스를 사용해서 세력들이 우리들의 돈을 약탈해가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세요. 비트코인을 예를 들게요. 비트코인 이번에 9만 불이 깨지면서 밑으로 급락을 했잖아요. 근데 얼마가 깨지면 급락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개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래소는요. 모든 데이터를 자기네들이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계산이 나오죠. 우리 거래소는 이번에 비트코인이 9만 달러 밑으로 떨어지면은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터져 나오네? 청산이 되네? 청산이 된다는 소리는 그 코인들, 거기 걸려있는 코인들은 거래소가 다 갖는 거예요. 다 내 거야 되는 거예요. 다 내 거야. 그러니까 뺏어버리는 거죠. 뺏어버리는 거. 예. 그러니까 거래소 입장에서는 얼마 밑으로 떨어지면 저게 다 내 돈이 되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든지 간에 떨어뜨리려고 하겠죠. 근데 떨어뜨리는 방법이 어떻게 떨어뜨릴까요? 진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코인으로 떨어뜨릴까요? 진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코인을 던져서 떨어뜨릴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어제 빗썸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본인들은 4만 개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60만 개 비트코인을 나눠줬죠. 어떻게 가능했어요? 가짜로 찍어서 만들어서 유령 코인으로. 유령 코인으로. 네. 해외 거래소들 이거 다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요. 만약에 얼마 이상이 올라오면 사람들 다 떨어진다고 베팅을 했어. 떨어진다고 베팅을 했어. 그러면 얼마 이상이 올라가야지 청산이 돼요. 그럼 나는 얼마 이상 올렸을 때 거래소가 가장 큰 이득을 보는지는 당연히 계산이 딱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올리면 되죠, 가격. 올리는 방법? 가짜 돈을 만들어서 사버리면 되죠. 장부 거래니까 어차피. 그렇게 해서 청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청산이 많이 일어난 것도 이런 과정 중에 하나였을 가능성이 꽤 높다. 연속적인 청산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러면 거래소 입장에서는 청산시키는 걸로 끝나느냐? 아니죠. 청산을 시키면은 가격이 급락을 하죠. 그러면은 거래소 입장에서는 훨씬 더 싼 가격에 그 코인을 매집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고래들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험에도 험해수입니다. 험에도 험해수. 그거를 우리는 스푸핑과 워시 트레이딩이라고 한대요.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이거 처음 알았는데 가짜 물량과 스푸핑을 하는데요. 이걸 뭐냐면은 여러분들 코인 투자하실 때 제가 이런 얘기 한 거 기억나세요? 매도 물량이 막 쌓여있어. 매도 물량이 쌓여있어. 내가 그럼 여러분들도 뭐라 그래? 여러분들 저 매도 물량은 가짜입니다. 매도 물량이 많이 쌓이면 올라갈 거예요. 아마 저거 순식간에 후루룩 짭짭 먹은 다음에 가격 위로 올라갈 겁니다. 라고 한정 많아요. 저거요. 제가 방송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또는 밑에 매수벽이 막 붙어요. 여러분 매수하려는 물량이 많습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매수하는 물량이 많은 거 보니까 저거는 조만간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죠. 바로 이게 스푸핑이라고 스푸핑.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체결할 의사가 없는데도 대규모 매수 주문을 해서 그거를 매수나 매도나 이렇게 걸어놓고 사람들에게 강력한 지지선이 있다 또는 강력한 매도 세력이 있다 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팔거나 사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밑에 매수벽이 크면은 야 이거 잘 버티는데 나도 매수해야 되겠다. 살려는 사람들이 많네 하면서 사죠. 근데 사고 나니까 바로 며칠 뒤에 아니 몇 시간 뒤에 내가 산 가격에 밑에 매수벽이 싹 사라지고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 본 적 있지 않으세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거래량을
매수벽을 가짜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워시 트레이딩이라고 있어. 워시 트레이딩. 워시 트레이딩이 뭐냐면은 거래량을 가짜로 만드는 거죠. 내가 사고 내가 사고 내가 사고 내가 팔고 내가 팔고 내가 사고 내가 사고 내가 팔고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야 이거 거래량 터지는데 거래량을 터지니까 이건 찐바닥이야 찐매수야 찐반등이야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자전거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 투자자들을 장난질 치고 속일 수 있다. 거래소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밖에도요, 마크 프라이스, 네, 방법.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막을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거래소들이 마크 프라이스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 보호를 하려고 해서 도입하려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도입한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거래소의 가격이 얼마 밑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청산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A라는 거래소의 빗썸의 가격이 어차피 빗썸에서 8,100만 원까지 떨어졌잖아요. 근데 해외에서는 그때 1억 근처, 9천만 원 근처까지 다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빗썸에서 8천 밑으로 떨어졌어도 평균을 봤을 때 8,100만 원이 아니라면 청산이 안 되게끔 해주는 게 바로 마크 프라이스인데 이거는 실제로 파생 상품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파생 상품에서.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거래소에서는 이걸 사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당하는 거죠. 무조건 거래소에서. 거래소에서도 사실 마크 프라이스를 하면 되는데 이거 안 하는 거죠. 이거 사용을 안 하는 거죠. 마크 프라이스 시스템을 대부분의 거래소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한 것들 들어보면은 이 시장에서 우리들이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죠. 왜? 오픈북이니까. 거래소들은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얼마의 청산이 돼야지 이게 숏이 청산이 돼야지 수익인지 롱이 청산이 될 수익인지를 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거래소가 내일 당장 돈이 필요해요. 되게 편합니다. 그냥 오늘 롱 청산시키든지 숏을 청산시키든지 이 매물대가 가장 많은 거 쉽게 말해서 청산이 되는 매물대 있잖아요. 그 가격을 깨트려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들은 그렇게 사용해서 우리를 장난을 친다. 그리고 이거를 본인들의 자금으로 본인들이 실제로 갖고 있는 코인으로만 한다면 불가능하죠. 빗썸에서 예를 들어볼까요? 빗썸에서 만약에 나쁜 마음을 먹고 빗썸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빗썸이 나쁜 마음을 먹고 야 오늘 나는 비트코인이 7만 달러까지 떨어져가지고 7만 달러가 떨어졌고 숏을 다 정리하고 싶어. 그리고 나는 7만 달러에 비트코인을 훨씬 더 저렴하게 매집하고 싶어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지금 가격은 10만 불이야. 근데 10만 불에서 7만 불까지는 30%더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내가 떨어뜨리려고 보니까 매수벽을 보니까 비트코인이 10,000개가 있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10,000개가 다 누군가가 버려야지. 10,000개를 위해서 던져야지 가격이 7만 원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빗썸에는 갖고 있는 게 4만 개밖에 없어. 4만 개밖에 없어. 그러면 4만 개 팔아봤자 가격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100만 개 밑에 받치고 있는데 안 깨진다는 거예요. 그냥 거래소가 있는 자금으로 한다면 거래소들이 장난을 못 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시세 조작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어제 빗썸 사태에서 본 것처럼 그냥 숫자로 그냥 내가 4만 개가 있던 10만 개가 있던 그냥 200만 개 그냥 매도 딱 눌러버리면 실제로 매도 돼버린다는 거예요. 왜? 장부니까. 그냥 가짜 돈이니까. 유령 돈이니까. 그게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거에 대해서 분명히 빗썸 같은 경우는 이제 당국에 또 조사를 받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당국의 조사를 받아도 빗썸은 사실 크게 뭐 문제는 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면 이번에 빗썸이 있었던 거는 시세를 조작하기 위해서 있었던 게 아니라 단순히 이 기록을 잘못했던 인재잖아요. 그냥 사람의 실수였잖아요. 그리고 관련된 거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있지 않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재빨리 해결을 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 빗썸에 쉽게 넘어갈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투자를 하는 우리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어디 가서
어떤 유튜버가 누가 마진 거래해서 돈 벌었다 하면은 야, 저 진짜 돈이구나 생각하시고 따라갔다가 다 털리고지 마시고요. 예, 실제로 마진 거래소 하시는 분들 모든 거래소가 그런 거 아니지만 일부 거래소에서는요, 예, 유튜버들에게 가짜 돈을 줍니다. 가짜 코인을 줍니다. 장부를 장난으로 가짜로 조작해서 보여줍니다.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네, 저한테도 그런 제안을 한 거래소들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거래소에 들어가서 입금을 하잖아요. 입금한 거에 몇 퍼센트를 그 유튜버나 거기 여러분들을 가입하도록 했던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입금해서 투자를 한 수수료에 대해서 대부분의 보상을 그 유튜버에게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돈을 잃는다. 만약에 내가 1억을 이체를 해서 1억을 다 잃었다. 그럼 1억 잃은 거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그 유튜버나 여러분들의 레퍼럴로 그곳에 가입을 유도한 사람에게 보상으로 줍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저한테 실제로 그런 제안들이 오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보는 거 믿지 마세요. 맞은 유튜버들이 저 어저께 뭐 100억 벌었어요. 어제 뭐 30억 날렸어요. 20억 날렸으면 이러잖아요. 그 믿지 마세요. 다 그냥 장부상으로 장난질 하는 겁니다. 실제로 뭐 30억 잃어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뒤로 보전해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100%는 아니에요. 모든 거래소가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마진 거래소들이 그렇게 영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노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드린 거는요, 제가 거짓말하거나 제가 꾸며내거나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고요. 실제로 제가 AI를 통해 가지고 관련된 내용들을 다 살펴보고 정리하고 팩트 체크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거고요. 관련된 여기 지금 보면은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관련된 뉴스들이라든지 참고 문헌도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참고 문헌도 몇 개를 본 거예요. 지금 한 43개 정도. 43개 정도의 실제 데이터들을 가지고 제가 지금 얘기한 게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말 저럴까? 실제로 저럴까? 네, 실제로 그래요. 네. 어때요? 좀 제가 한 얘기 들어보니까 이번에 빗썸 사태가 그냥 단순히 그냥 해프닝으로만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해프닝보다도 저는 더 중요하게 더 심각하게 본 거는 바로 장부 거래가 정말 위험하구나 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네요. 자, 오늘 이 영상도 여러분들이 힘든 시간, 지친 시간 그래도 잠시 이런 일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고 재밌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좋은 자료도 많이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옥부였습니다.